안녕하세요. UA 진로진학센터 박수광철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26학년도에 우리 수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사탐론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고요. 자, 사탐론 실전 체크 이 제목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일단 보게 되면 사탐하고 과탐 같은 경우 현재 100분위 편차에서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가산하는 대학교 꽤 많잖아요. 그 내용 가산을 하게 되면 과탐 100분위로 했을 때 한 95% 선, 그 정도가 이제 그 과탐 높은 2등급 라인인데 그 정도 성적을 우리가 이제 과탐 변표에서 가산한 이후 변경을 하게 되면 사탐 1등급 중간 정도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100분위로 하게 되면 한 97, 8% 나오기 때문에 100분위 편차로 했을 때 한 2, 3% 정도 그 가산했을 때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과탐 낮은 2등급 때 보통 100분위 90%대 정도가 되겠는데 그 정도 때 같은 경우를 이걸 변표로 써서 전환시키게 되면 사탐 높은 2등급 한 95%선 정도 그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내용들을 계속 낮춰가지고 뭐 과탐 뭐 낮은 3등급이나 과탐 낮은 4등급 때 정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탐 영역에 비해서 보통 5%에서 많으면 6%까지 편차가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 과탐에 있는 과목을 유지를 하면 사탐에 비해서 분명히 플러스가 더 된다. 이제 그런 식의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5% 가산을 하게 되면 변표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이제 과탐 높은 2등급대 같은 경우는 편차가 한 4에서 5%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과탐 낮은 3등급 100분위 80%대 정도 보게 되면 사탐 2등급 컷 정도 데이터가 나오게 되니까 100분위 편차가 한 8%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보통 보게 되면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탐에 대한 내용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사탐 쪽으로 변경을 하는가, 그러니까 가산점 있는 과탐에서 왜 사탐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과탐 가산이 3에서 5% 정도 나타나게 되면 개별 과목별로 했을 때 변환됐을 때 당연히 과탐 과목 성적이 높게 나오는데 이제 의대 라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과탐 과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거의 필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들 전체가 다 이제 과탐으로만 세팅을 한 상태고 또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원 과목도 아니고 투 과목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사탐으로 변환시킬 수가 없는데 보통 의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과탐 과목들 같은 경우를 원에서 투로 바꾸는 경향이 좀 나타날 수 있겠고 사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의대를 제외하고 약대 라인 이하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대 이하 보게 되면 뭐 최상위권부터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과탐 뭐 주로 원 과목 중심으로 해서 과탐 한 과목하고 사탐 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선호가 높다. 뭐 예를 들면 물원, 화원의 형태를 물원에다가 뭐 사회문화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생원 지원 선택이었는데 지원은 유지를 하면서 생원을 뭐 생윤례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중하위권 같은 경우 데이터가 이제 일반 과탐 과목으로 세팅을 했을 때 3, 4등급 때 정도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과목 자체를 두 개를 다 사탐 두 과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6평 이후에 그러니까 보통 6평에서 기말고사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바꾸는 케이스들이 있다. 왜 그러냐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자신 있는 과탐 두 과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자신 있는 과목 한 과목을 가지고 가면서 가산점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하기 부담이 되는 과탐 과목 하나를 바꿔주는 거죠. 사탐으로. 바꿔주면서 표준 점수에 대한 내용에 더해서 공부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줘가지고 수능 전체 총점에서 안정적 성적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요소 때문에 학생들이 과탐에서 사탐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포기하면서 사탐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수능 성적은 총점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탐의 공부량에 대한 내용에 더해서 이런 변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뭐 3월달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물리 원 같은 과목을 3등급을 받고 생명 원 과목 같은 경우 4등급 받은 학생들이 물 원은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가 더 많이 돼야 되는 그 생명 원 과목을 사회문화나 생활윤리와 같은 과목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환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당연히 생명 원과목 득점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공부 총량에서 봤을 때 생명 원과목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회문화나 생활윤리와 같은 사탐 과목으로 전환시켰을 때 총 공부량이 좀 덜 들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전환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과탐 하위권 4등급 때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보게 되면 6평 이후부터 기말고사 때 넘어가게 되면서 사탐런이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 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제 3등급 때 초중반대 학생들부터 4등급 때 중반대 학생들 100분위로 했을 때 15%에서 30%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오히려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4등급 이하, 4등급, 5등급, 6등급 대에 있는 과탐 학생들이 결국은 이제 이 학생들이 사탐런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등급을 막아줬던 친구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과탐 3등급 때 초반부터 4등급 때 중반대에 있는 학생들의 등급이 하락되는 내용도 있겠고,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하위권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점수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 과탐의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과탐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부담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도 원과목에서, 그러니까 뭐 물리 원이나 화 원과목에서 투과목으로 전환되는 내용들이 꽤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보통 5월달 이후에 또 전환되는 내용들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과탐에서 물리 원, 화학 원의 경우에 투과목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재수생이나 N수생이 유입되게 되면 실제 원과목 같은 경우는 최상위가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탐, 예를 들어서 물원이나 화원 같은 경우에 성적이 2등급대를 맞춰주고 있는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점수가 좀 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2등급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 갔을 때 3등급대 후반 내지는 4등급대 초반까지도 점수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6평 지나고 나서 기말고사 그 중간 정도가 되게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원과목 선택하는 3등급 대와 4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 이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감안하셔가지고 이 선택 과목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선택하는 내용이 너무 늦어지게 되면 그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탐론에 관련되어 있는 득실은 우리 따져볼 때 단순하게 해당 과목 하나, 과탐 과목 하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안 되고 결국은 전체 수능의 성적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까,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따뜻해지기 전에, 즉 5월 말 이후에 변경하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5월 8일 보는 모의고사 그 전후로 해서는 완성이 되는 거 좋지 않을까. 그래서 25년도 봄에 탐구 영역에 관련된 내용의 성공 입시 전략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 냉정한 자기평가의 기준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의 시기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 중심으로 해서 사전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현재 자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과목 한 과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이후에 탐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내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5월 모의고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6평 이후로 탐구 과목 변경을 하게 되면 일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시 관련되어 있는 원서를 저희가 이제 보통 9평 지나고 그 다음 주 정도에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9평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성적이 나오려면 6평 전에는 탐구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결정이 돼서 일정 정도 공부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 전략 상담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수능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전형이나 과목별에 관련된 내용에서 입시 성공을 위한 그런 계획 수립을 위한 선택들, 그걸 위한 상담들을 먼저 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올해 입시를 통해서 대학교를 가야 될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